미국 현지 시간 23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던 와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을 기점으로 YTN 보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대규모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YTN이 속보로 상황을 발빠르게 전했죠. 맞습니다. YTN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첫 공격이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공습이 있었던 6월 13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46분 보도입니다. 뉴욕에 파견된 이승윤 특파원의 리포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 등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들이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일이든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오전 9시 53분, YTN은 속보로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AFP 통신, 그러니까 외신이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도 YTN은 이어지는 소식들을 속보로 전했고요. 속보를 정리해서 당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CNN 등 외신들은 모사드가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 내부에 무기를 밀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정권 수뇌부를 노린 공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군사정보기관 모사드가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한 작전이라는 점과 이란의 지도부와 핵과학자 제거에도 중점을 둔 작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 보도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단순한 핵무기 견제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보도였죠. 맞습니다.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러한 중동 이슈는 우리 언론에서는 자주 다루어지는 의제는 아닙니다. 예. 더욱이 최근에 국내 정치사회 의제가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심층적인 국제 보도를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배경 무엇인지 그 맥락을 해설하지 않으면 갈등을 비추는 이벤트성 이슈로 휘발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과 양국 갈등의 시계열적인 배경에 대한 해설이 좀 중요한 이유인데요. YTN 전문가 대담에서 유용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보 중심 보도에서는 다소 빠르게 지나치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YTN 대담 코너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덧붙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어땠습니까? YTN에서는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출연한 대담을 구성했는데요. 당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어떠한 과정에서 감행된 것인지를 해설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 두 국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주요 사안들을 되짚어가면서 국제정세의 맥락 안에서 설명했는데요. 나탄즈라는 시설과 그다음에 군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나탄즈가 지금 가장 많은 그 원심 분리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행간에서는 그 자기네들이 싫어했던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에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시점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면서 이 이후에 또 보신 것처럼 그래픽으로도 그 과정을 잘 정리해 주어서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16일 뉴스나우에서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가 출연해서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번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의 개입이 희박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결국 무력 개입을 했습니다. 이 정부 각 부처와 금융기관들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정보는 언론의 취재 보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해설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YTN에서는 교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 문제 또 외교 문제 전문가를 섭외해서 해설 대담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대담 외에 저널리스트 시각에서 취재한 후속 보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해설에서 지목된 쟁점과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와 각 경제 주체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이번 교전이 이란의 핵 발전을 명분으로 치러진 충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전망해 봐야 합니다. YTN에서 관련 보도가 소수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를 깊이 있게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YTN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앞으로의 후속 보도에서 안보, 경제 등 우리 사회에 닥칠 리스크를 어떻게 조명할지 또 어떤 대응 방향을 제시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 한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경제 쪽입니다. 이번처럼 이란이 교전 당사국이 될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커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을 이란이 만약에 봉쇄한다면 바로 이 원유 수입 통로가 끊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공방전을 벌인 뒤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는데요. 이는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또는 참전, 더욱 심각하게는 지상군 투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렇게 한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YTN 국제부 기자들은 물론이고 현지 특파원 그리고 보도국 전체 기자들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현장을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방법, 바로 외신 인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YTN 역시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 상황을 외신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교전 보도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다자간 관계와 맥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접근해서 직접 취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아랍 중재국들을 통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핵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다급히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제 분쟁을 다룰 때, 전쟁을 다룰 때는 다자간 관계와 정보 통제로 인한 허위 정보, 그리고 정보 쏠림 현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전 상황이나 현장 취재가 불가능한 전시 상황의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는 대개 분쟁 당사자인 정부나 군이 제공하는 정보로 제한됩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됩니다. YTN 보도에서 주로 인용하는 외신은 로이터, CNN, AP,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인데요. 이들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에 영어권, 서방의 시각으로 중동의 무력 충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예. 국제 분쟁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사명으로 사실성, 심층성, 중립성을 꼽습니다. 외신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제적 다자 관계까지 고려해서 인용 매체를 분배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청자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인용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출처를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황을 전할 때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외신의 일방적인 관점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닌지 좀 따져볼 필요도 있겠고요. 자, 실장님 외신 인용을 할 때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특파원이 여러 군데 나가 있긴 합니다만 특파원을 통한 취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P라든지 로이터, CNN 등 제휴 해외 언론사가 정리한 팩트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언론사들은 이제 최종 기사하기 전에 상당 부분 이제 팩트 체크를 정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사 내용에는 오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습과 폭격, 지상전 등으로 생기는 사상자 수처럼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팩트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보수적으로 인용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위에 예시로 든 그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BBC라든지 AFP, 타스 통신 등 다른 유력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이고 특정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언론 매체도 모니터하곤 합니다. 이런 지역의 매체가 중요 팩트를 먼저 취재해서 더 특종으로 보도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인 것이죠. 네. 자, 미국 시간으로 6월 21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자, 이 이후의 보도를 좀 살펴볼까요? 예,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트럼프의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 기류를 주의 깊게 살피는 YTN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 듯했던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이란에 2주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란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동시 통역으로 전하는데요. 또 국제관계 전문가, 또 국제부 기자와 함께 40분이 넘는 긴 대담을 이어갑니다. 긴 시간을 할애한 만큼 밀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자 밀도 있는 정보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방송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에 이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휴전 합의 발표까지 상당히 좀 급박하게 보도가 좀 이어졌더라고요. 보도국의 기민한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동시 통역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동시 통역사를 사전에 이제 준비했던 것이 이제 가장 빛이 났던 것이고요. 중동 전문가들을 미리 다 이제 그 섭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전문가를 투입해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의 경우에는 미리 동시 통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어 발표를 동시 통역 없이 그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그 방송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긴급 속보를 통해서 발빠르게 전달했고요. 아울러 이제 이 같은 휴전 소식이 향후 국제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요. YTN 해설위원들까지도 이제 출연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이 전쟁을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보면 전쟁이 격해질수록 보도 역시 점점 더 자극적인 표현과 극적인 장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분석 결과 핵시설 출입구가 파손된 모습이 관측됐고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3개씩 2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YTN 보도와 전문가 대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사실을 전달하고 분석을 돕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상황을 신기한 볼거리로 소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폭격과 폭발 장면에 대한 지나친 반복 노출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보도를 살펴보는 중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사망한 과학자. 그 옆에 아이나 배우자는 없었을까? 그 아랫집, 윗집, 옆집 사는 사람들은 무사할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그 사실을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퉁과 언론인 출신 학자 제이크 린치는 바람직한 전쟁 보도의 원칙으로 몇 가지 요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을 분석할 것. 둘째, 혐오와 증오 표현을 금지하고 비인간화를 경계할 것. 셋째, 비폭력적 대안과 해법을 탐색할 것. 넷째, 화해와 재건, 회복 노력을 조명할 것. 그리고 이 원칙을 따르는 전쟁 보도 사조를 평화 저널리즘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언론이 이 분쟁에 대한 기록자를 넘어서 현실을 해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자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우리 언론이 성찰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전쟁 보도에서의 주의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4가지 요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평화적 저널리즘의 의미, 많은 언론이 한 번쯤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기준으로 인상적인 보도나 방송을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평가원님, 어떤 보도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셨습니까? YTN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속보로 보도한 뒤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에 이스라엘 현지 리포터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YTN 해외 방송팀과 제작진의 협업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명형주 리포터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었습니다. 리포터는 피해 상황에 대한 당사자국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어에서는 나탄즈 핵시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란 보도에서는 크게 피해 입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해서 현지인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전해준 점이 유익했습니다. 네. 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현지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해외 현지 리포터의 생생한 정보 전달에는 YTN 해외 방송팀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방송팀의 박선영 PD라고 합니다. 저희 해외방송팀은 전 세계 각국에 70여 명의 해외 리포터를 운영하는 그런 팀이고요. 그 현지 사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시시각각 뉴스를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보도국에서 어떤 뉴스가 터졌을 때 해외 방송팀을 통해서 해외 뉴스를 이렇게 전달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 뉴스를 어느 타사보다 더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YTN은 빠른 뉴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위해서 해외 리포터들과 함께 협업해서 좋은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동의 상황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YTN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동의 상황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